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16일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독일 경제가 올 상반기에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으며 이로 인해 유럽 전체 경제도 경기 침체 위험이 확대되었다는 CNN 비즈니스 보도에 Europe's stagnant economy is vulnerable to a shock from China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 경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과다 부채 위험을 지적받아 왔지만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부실 여신 증가 소지가 커지고 이로 인해 가다 부채 위험성이 커졌다는 CNN 비즈니스 보도에 China navigates the latest threat to its debt-fueled boom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작년도 세계 전체 방위비가 10년 내 최대 폭인 4%나 증가하였다는 BBC 뉴스의 Global Defense Spending is on the rise in an unstable world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Europe's stagnant economy is vulnerable to a shock from China. CNN 비즈니스 보도 보시죠. 경기 침체, 리세션 공포가 유럽을 다시 엄습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 1위, 세계 4위인 독일 경제를 보면은 작년 4분기에 0% 정체 성장에 그쳤고 연간 전체로는 0.6%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을 전망이고 이로 인해서 올해 독일 경제가 암울한 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18개국 전체 경제 성장도 0.1%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경기가 조금 호전되리라는 기대가 독일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유로존과 독일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작년 2, 4분기 이후에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독일 경제가 0.6%의 부진한 성적을 보인 요인을 보면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세계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그리고 세 번째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등이었습니다. 올해 2020년 독일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은 특히 상반기 중에 아주 암울한데요. 자동차 제조업의 부진으로 올 상반기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리세션,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잘하면은 경기 정체, 스탠스틸, 겨우 0%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겁니다. 하반기 중에는 좀 나아지리라는 전망이지만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예측이 곤란하다고 하는군요. 올해 유로존 18개국 전체 경제 전망도 보면은 1분기에 0.1% 성장, 2분기에 0.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도이치은행이 분석했네요. 하반기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만약에 사태가 악화된다면은 ECB 통화 정책에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ECB 기준금리가 이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낮지만은 기존에 하던 월 채권 매입은 확대할 소지가 있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hina navigates the latest threat to its debt-fueled boom. CNN 비즈니스 뉴스 보도 보시죠. 중국 경제는 국내 부채에 의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고도 성장과 더불어 부채가 급팽창해 왔습니다. 소위 debt-fueled economic boom을 가져왔었는데요. 2018년에 도래한 세계 경제 위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부채 팽창이 급속하게 더 늘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맨 아래 검은색이 가계부채, 그 위에 파란색이 정부부채, 그 위에 빨간색이 금융기구부채, 그 위에 큰 초록색이 기업부채입니다. 전체 부채가 GDP의 300%를 넘어섰음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중국의 부채 증가 상황을 보고 2010년부터 세계의 전문가들, IMF라든가 조지 소로스,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 등이 중국의 과다 부채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붕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죠. 그러나 여태까지 금융 시스템 붕괴 등의 현실화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과다 부채 문제가 양성화되자 정부 및 중국 인민은행 People's Bank of China가 부채 감축과 경기 부양 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 소위 밸런싱 액트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인민은행은 2017년부터 강력한 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금융당국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업을 하는 섀도우 뱅킹을 강하게 감축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림자 금융 잔액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국유기업의 부채도 많이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된 이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차 여신 확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 결과 전체 금융기관 총 자산이 41조 불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도 중국의 GDP가 경상으로 14조 1,400억 불이니까 금융기관 총 자산이 약 2.5배 이상 많은 거죠. 금융기관 여신 확대와 더불어 부실 금융자산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서 추가 경기 부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신 확대와 이로 인한 부실 금융이 커지면은 과다 부채 문제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정책 당국의 밸런싱 액트, 즉 금융 부채 감축 노력과 경기 부양을 위한 여신 확대 간의 밸런싱 균형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더 확대되거나 홍콩 사태가 더 악화되면은 그야말로 시스템 리스크 초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금융 안정성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 부채의 구성 내역을 보면은 기업 부채는 지금 현재 GDP의 약 2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 부채는 GDP의 약 55%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낮지만은 그러나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그 실질 내용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워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부채는 GDP의 5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 부채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되는 거죠. 여기서 중국 가계부채의 취약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중국의 가계부채는 2007년에 GDP의 19%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정부의 소비진작책, 주택금융 등에 기인해서 GDP의 55% 수준으로 빠르게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이 55조 위엔, 약 7.9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군요. 특히 2015년, 16년에
주택 건설 붐에 따라서 크게 급증하였는데 당시 2016년에 신규 주택 가격이 한 해에 30%나 급등하였다고 하네요. 중국 가계부채의 또 한 가지 문제는 P2P 대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P2P는 Peers to Peers의 약칭으로 소위 그림자 금융의 일종입니다. 개인 간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작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잔액이 48%나 급감하였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급감 상태를 보실 수 있죠. 중국 가계부채의 또 하나의 문제는 개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통상 주택 가격을 개인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로 측정하는데요. 통계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게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소위 리얼 에스테이트 버스트가 되면은 금융위기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총 555개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가격 급등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중국 부동산 가격은 대체로 2016년 이후에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중국 당국은 여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지준율이나 금리도 인하하고 그리고 그림자 금융 축소 시한도 연장하는 등 여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실 여신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커졌는데 S&P 글로벌에서는 부실 여신이 3배나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부실 여신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은 정부는 지속 성장을 이하해서 경기 부양을 꾸준히 하겠지만은 그러나 부실 여신 등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소규모의 임기 응변식 경기 대응을 예상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중국의 말도 많은 과다 부채 상황과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 미중 무역 전쟁.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셋째, 과다 부채 문제. 그리고 넷째, 홍콩 사태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과다 부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과다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봐야죠. 여기서 위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미중 무역 전쟁의 경우 지난달에 페이즈 1 딜을 했기 때문에 일부 긴장이 완화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선제적 관세 인하로 추가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 확대 위기는 조금 완화되었다고 봐야겠죠.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위기 문제인데요. 확산이냐 주기 차단이냐 이걸 좀 더 지켜봐야 향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과다 부채 문제 내지 위기인데요. 현재 중국의 부채 비율이 높고 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은 저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첫째,
낮은 예체 비율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예체를 조달해서 성장을 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 자본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체 비율이 낮죠. 그 결과 부실 여신 처리는 국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external debt, 예체의 경우보다 처리가 훨씬 쉽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로스 레이트가 금융 이자율, 인트레스트 레이트보다 많이 높다는 거죠. 그 시관점에서 보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3조 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가 위기 시에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네 번째 이유는 중국 정부나 중국 인민은행의 능숙한 처리입니다. 부채위기가 심각하다면 성장률 목표를 하향한다든가 금리 하향으로 부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시간 벌기 그리고 달리기로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많은 중국 경제 전문가 그리고 외신들이 중국 경제 위기를 자주 거론하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하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 진정되어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Global defense spending is on the rise in an unstable world. BBC 뉴스 보시죠. 작년도 전 세계 방위비가 10년 내 최고인 전년 대비 4%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민엔 안보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겁니다. 방위비 증가율을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6.6% 증가했고 유럽은 4.2%, 유럽 내 독일은 9.7%나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각국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지난 10년간 아시아는 5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패권 국화에 따라서 대응하게 되는 거죠. 방위비가 증가되는 이면에는 냉전 이후에 지속되어 온 군축 협정이 파기된 것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중거리 핵무기 협정 폐기라든가 미국이 중국과 소련의 무기에 대한 염려가 증가한 점 등을 드네요. 한편 유럽의 나토의 방위비 증가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늘상 유럽의 무임승차를 비난하고 다녔죠.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는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GDP 대비 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방위비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수준에 그친다고 하네요. 독일의 방위비가 작년에 9.7%나 증가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토의 목표인 GDP 2%에는 훨씬 미달한다고 하네요. 한편 군사기술의 발전이 방위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상대국이 무인기를 개발하면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 초음속 글라이드 또는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하면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로 한국의 국방비 예산을 한번 살펴보죠. 올해 2020년 올해 한국의 총 예산은 512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9.1% 증가했죠. 이 중에 국방비가 50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총 예산의 9.8% 비중입니다. 그리고 한편 보건복지 고용 예산 비용은 총 18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이는 총 예산의 35.23% 비중이군요. 네,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우방을 상대로 전례 없는 과도한 국방비, 방위비 분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담국임을 잘 설득하여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주도 보람차고 즐거운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